오늘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꺼내려 합니다. 기억력 저하가 느껴질 때 몸이 미리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미리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떠올립니다. 갑자기 쓰러진다. 말이 안 나온다. 한쪽 몸이 마비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아주 조용한 변화들이 오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 대부분 그냥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 시작점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입니다. 갑자기 큰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집중이 짧아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한 박자 늦어지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뇌 자체의 고장이라기보다 뇌로 가는 혈류 환경이 조금씩 흔들릴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혈액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아주 잠깐의 변화에도 기능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부담이 쌓이면 가장 먼저 미세한 기능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머리가 멍하다. 집중이 오래 안 된다. 이런 변화들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오는지입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독으로만 느껴진다면 관리 영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음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하다 단어가 자주 막힙니다. 머릿속에 있는데 입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점점 잦아집니다. 두 번째, 평소보다 멍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잠깐 멍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 중 여러 번 정신이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 한쪽 손이나 발이 유난히 둔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프진 않은데 내 몸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네 번째, 어지럼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빙 도는 느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이 신호들의 공통점은 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몸의 신호는 늘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이런 변화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와 함께 아침 손발, 차가움, 회복이 느려진 느낌, 쉽게 피로해지는 변화가 겹쳐진다면 몸 전체 순환의 부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조용히 신호를 보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관리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신호들이 왜 한쪽으로 먼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이 한쪽만 둔하다. 발이 한쪽만 자주 걸린다. 말이 가끔 한쪽으로만 꼬이는 느낌이 든다. 아프지는 않지만 뭔가 균형이 안 맞는 느낌. 왜 이런 신호들은 한쪽부터 나타날까요?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근육이 뭉쳐서 그렇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몸의 신호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좌우가 완전히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뇌와 혈관은 좌우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길을 통해 혈액과 신호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혈류에 부담이 생기면 한쪽에서 먼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고장이 아니라 미세한 불균형의 시작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함께 한쪽 신호가 느껴진다면 뇌의 특정 영역이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하루 이틀의 느낌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쪽에서 비슷한 신호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런 신호들이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더 뚜렷해진다면 하루 동안의 누적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편측 신호는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긴 애매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늘 같은 쪽인가? 컨디션이 나쁠수록 심해지는가? 휴식을 취하면 줄어드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가 늘어난다면 몸의 부담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무작정 해결하려 합니다.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이 혈류 부담이라면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쪽을 고치려 하기보다 몸 전체 균형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 하루 피로 누적, 아침 회복 상태. 이 세 가지가 편측 신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부터 나타나는 신호는 우연이 아니라 불균형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일찍 알아차리면 관리의 선택지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편측 신호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말. 어눌함, 표현이 느려지는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 어눌해진다는 표현은 참 범위가 넓습니다. 말이 바로 안 나온다. 단어가 혀끝에서 맴돈다. 문장을 말하다가 중간에 끊긴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실제로도 피로가 쌓이면 말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먼저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날,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느라 머리가 복잡할 때. 이때 나타나는 말 더듬이나 단어 막힘은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 줄어듭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느끼지만 천천히 말하면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속도가 잠시 느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잘 안 움직이는 느낌, 입이 한쪽으로만 어색한 느낌, 발음이 이전과 다르게 흐려질 때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기억력 저하나 한쪽 손발 둔함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피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의도와 결과의 차이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몸의 신호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찰 포인트는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지입니다. 요즘 말이 느려졌어. 발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면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어눌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다른 신호와 겹친다면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로 인한 말 느려짐은 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쉬어도 반복되고 한쪽 느낌이 동반된다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 변화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어지럼과 균형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지럼은 표현부터가 다양합니다. 빙 도는 느낌, 몸이 휘청하는 느낌, 눈앞이 잠깐 흐려지는 느낌, 땅이 울렁거리는 느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잠깐 그랬다 말았어. 피곤해서 그랬겠지. 실제로 피로, 수면 부족, 탈수만으로도 어지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먼저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어지럼입니다.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잠깐 어지럽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다. 쉬고 나면 금방 괜찮아진다. 이런 경우는 혈압 조절이나 일시적인 피로와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의 깊게 봐야 할 어지럼도 있습니다.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걷다가 중심이 무너진다. 특히 이런 변화가 기억력 저하나 말 어눌함, 한쪽 손발 둔함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어지럼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잠시 멈추면 다시 안정되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한지. 균형이 잘 돌아오지 않는 느낌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어지럼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늘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는지. 예고 없이 반복되는 어지럼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질까 봐 움직임을 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줄이는 건 균형 감각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억지로 움직이기보다 안정감을 회복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급하지 않은 동작, 주변을 살피는 여유. 이런 선택이 쌓이면 균형은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어지러운 건 대부분 관리 영역입니다.
하지만 쏠림이 느껴지고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다른 신호와 겹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늦어졌어요. 하루 쉬어도 피로가 안 풀려요.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회복 저하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무리한 날, 잠이 부족했던 날, 여러 일정이 겹친 날에는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틀 정도 지나면 컨디션이 어느 정도 돌아옵니다. 문제는 쉬어도 돌아오지 않는 회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낮 동안 계속 멍한 상태가 이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몸의 에너지 공급과 회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피로의 누적 방식입니다. 하루 쉬면 풀리는 피로인지, 쉬어도 층층이 쌓이는 피로인지. 회복이 느려질수록 몸은 불필요한 기능부터 줄입니다. 집중력이 먼저 떨어지고 기억 유지가 어려워지고 균형 잡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건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남기기 위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억지로 버티는 습관은 오히려 회복을 더 늦춥니다. 카페인으로 밀어붙이고 잠을 줄여서 버티고 쉬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기는 선택.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치료보다 속도 조절입니다.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고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회복할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 이 작은 조정이 몸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회복이 느려진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지금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 늦추는 선택을 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호들이 왜 기억력 저하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문제를 뇌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력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 앞에는 혈관, 순환, 회복, 균형이라는 과정이 먼저 존재합니다. 몸의 순환이 느려지면 뇌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산소와 에너지가 줄어들면 뇌는 저장보다는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잘 안 들어오고 이미 알고 있던 것도 꺼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요즘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며 속도를 조절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문제라고만 받아들이지 않고 점검의 계기로 삼는다면 방향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최근 내 몸은 회복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버티는 선택이 많아질수록 신호는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회복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신호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침에 몸 상태를 한 번 더 느끼고 움직임의 속도를 조금 낮추고 잠을 우선순위로 올리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뇌와 몸의 연결을 다시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몸은 충분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자체가 이미 관리의 시작입니다.